둘, 셋, 넷. 뚱뚜둥뚱뚱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독창했네요. 잘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만나면 좋은 친구. 이번 주부터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드디어 글로벌 식욕 대증진 프로젝트. 예! 우리가 이렇게 많은 얘기할 시간 없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떠나시죠. 양양에서 대만까지 가는 게 2시간 정도? 생각보다 정말 가깝더라고요. 여기는 스린 야시장이요. 어허. 네, 스린 야시장의 맛. 취두부부터 시작해서 그만하라고. 구석구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자, 하나, 둘, 셋. 갑니다. 출발! 이제 박개비가 먹은 걸 드디어 볼 수 있네요. 육식 좋아하다 보니 저는 고기 종류를 먹으려고 해요. 우와, 식재료가 굉장히 풍부하고 다양하네요. 이게 땡큐. 번호표 대신 봉지를 주시네요. 봉투로. 대만 가면 꼭 먹어봐야 하는 간식 중에 하나로 이제 지파이를 꼽는데 닭가슴살을 돈가스처럼 튀겨놨어요. 근데 이게 진짜 커요. 이게 뜨거워서 제가 끝까지 못 꺼내지만 제 얼굴만 하죠. 자, 이거는 매운맛이고요. 스파이시. 그리고 제가 안 매운맛, 나 스파이시. 이것 또한 정말 큽니다. 이것 또한 커요. 뭔가 양념에 재운 향이 나긴 해요. 맛있어요. 이거 우리나라 후라이드랑은 느낌이 좀 다르긴 한데 더 짭짤하고 진짜 바삭바삭해요. 그 가슴살만 가지고 한 느낌인데 아, 그래 잘 베이는구나 이게 그냥. 엄청 짜요. 커팅을 안 해도 딱. 말씀드렸다시피 그 특유의 약간 그 양념에 재운 듯한 냄새는 있는데요. 근데 먹었을 때는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고 매워요. 좋았던 점은 대만의 양양공항을 통해서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맛보고 또 그거를 강릉에 있는 음식들과 비교를 하면서 또 그 월화거리, 그다음에 강릉에 이제 당우제때 있던 야시장 이런 거랑 비교해가면서 대만의 음식들 이제 소개해주어서 참 유익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4인 4색으로 이제 음식들을 다양하게 맛봤는데 이제 전문가, 완전 맛에 대한 전문가부터 저희 같은 일반인의 입맛까지 다양하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대만 스린 야시장 편에서는 코로나 시국 끝나고 아직 해외여행을 하지 못하거나 대만 여행을 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TV로나마 대만 야시장을 볼 수 있었던 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굉장히 많은 꼬치구이가 있는데 내가 먹을 만큼 내가 원하는 거를 여기다가 야채, 고기 담아서 주면 여기서 요리를 해서 주는 형태인가 봐요. 아, 굉장히 정성이 들어가 있네요. 우리 지역의 단오장 같아요. 약간은 막 활력이 막 넘치고 사람들도 많고 충분히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궁금해요. 대만의 식자재는 다 나왔네. 아 진짜. 아, 먹음직스럽다. 해산물 재료 거의 다 나왔네. 그러니까 이렇게 요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신선한 식재료 보면 욕심 나잖아요. 맛보고 싶고. 너무 맛있어요. 간이 밑간이 다 됐어요. 너무 맛있어요. 표정은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스린 야시장의 큰 손 같아요. 큰 손. 요령 있네요. 이렇게 시킬 때 이런 것도 시키고 이렇게 야채 반찬처럼 먹을 수 있는 야채도 같이 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이걸 함께 이렇게 요리를 해서 주는 거고. 아쉬운 점은 원래는 대만을 가는 항공편이 촬영 당시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까지 우리 영동권 주민들이 가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참
부족했다고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요즘에는 양양에서 대만에 가는 비행기가 없어서 사실상 영동권에서 가기는 좀 멀고 어려운 상황이라 대만 음식을 잘 봤지만 조금 아쉬움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건 스린 야시장이 대만의 덥고 습한 기후를 피해 일과를 마치고 사원 주변으로 시장이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설명의 부재, 대만 음식의 특징과 역사가 어우러져 음식 소개가 있었으면 더욱더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반장의 정신동입니다. 강릉시 주문진에 폐기물 매립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모신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문진 폐기물 처리장 반대위원회 김성수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문진 장덕 1리에서 친환경 농사를 짓고 계신 권태우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 건설하려고 하는 폐기물 매립장, 네. 어떤 시설입니까? 그러니까 폐기물의 몇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 폐기물이라 하는 것이 있고 또 일반 폐기물이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일반 폐기물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게 되면 산업 폐기물과 이제 건축 폐기물을 같이 포함해서요. 산업 폐기물과 그다음에 지정 폐기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그러니까 지정 폐기물이라는 것들은 이제 또 세분화시키게 되면 이제 의료 폐기물을 별도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이제 주문진 지역에 만들려고 하는 지정 폐기물 매립장은 건설사 태양 동부의 환경의 말에 따르면 그러니까 의료 폐기물은 일단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각장을 현재 법적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 폐기물은 받아들이지 않고 지정 폐기물과 그리고 산업 폐기물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앞에 주문진 해수욕장도 있고 또 강릉 3대 석호인 향오리가 있는 데다가 양양이 또 인접해 있습니다. 폐기물 매립장이 산업단지 내에 있으면 몰라도 이 주문진 지역에는 매립장이 들어설 만한 곳은 아니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업 폐기물은 지금 우리나라 법적으로는 영업구역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매립장이 만들어지면 전국의 폐기물을 다 반입할 수 있도록 됐는데요. 사실은 그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보면 타당하지 않습니다. 환경적으로 보더라도. 왜냐하면은 산업 폐기물도 폐기물이기 때문에 지금 생활 폐기물 같은 경우는 발생지 책임의 원칙이라고 해서 발생한 곳에서 다 책임을 지고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문진 같은 경우는 인근에 큰 산업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산업 폐기물이 많이 나오지 않는 곳입니다. 주문진이든 강릉이든 양양이든. 근데 이렇게 산업 폐기물이 많이 나오지 않는 곳에 지금 규모가 670만 세제곱미터가 넘는데요. 이 정도면 충남이나 이런 충북에 있는 산업 폐기물 매립장 평균적인 규모보다 한 5배 넘는 규모인데다가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좋았던 점은 영상을 보고 강릉시 주문진 인근에 폐기물 매립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서 작년부터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주문진은 산업 폐기물이 나오지 않는 곳인데 대규모의 매립장을 지으려는 것도 알았고 매립장의 매립 밀도가 너무 높고 해안과도 가깝다는 것도 영상을 보고 알 수 있었고 폐기물 매립장을 지으면 수질과 대기가 오염되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해서 왜 주민들이 매립장을 짓는 것을 원하지 않는지 알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정 폐기물이라는 것은 지하수나 이런 부분들을 농토를 많이 오염시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농촌 지역에다가 이런 자체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는 이런 농민들은 항상 이 농사 짓는 거에 생존권을 자기가 물건 만들어서 또 팔 수 있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주변에 와서 보고 이런 곳에서 농사를 짓는구나. 그러면 누가 와서 이런 생산품을 사 먹겠습니까? 이 농산품을.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가장 걱정이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아쉬웠던 점은 자막이 없단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영상에 자막이 있었다면 더 집중해서 잘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아쉬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강원 영동 축제방송 신통대길 길놀이 사회를 맡은 성슬입니다. 네, 먼저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속과 굿을 연구하는 학자시죠. 가톨릭관동대학교 황루시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강릉단오제위원회 김동찬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6월 20일이었습니다. 음력 5월 3일이었죠. 2023 강릉 단오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통대길 길놀이가 펼쳐졌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마스크를 벗고 이제 치러졌던 첫 번째 단오제여서 그랬는지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 위원장님 올해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나요? 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완전체 축제로 올해 처음 열렸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한 20% 정도 늘어난 62만여 명의 관객이 온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우리 그 단오의 시작과 더불어서 시작되는 그 신주미 봉정 행사가 있는데 올해는 역대로 가장 많은 6,500여 세대에서 210가마의 그 쌀이 모였고 해외에서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올해는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단오를 열심히 즐겼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적인 길놀이 형태를 접목시킨 그런 형태고요. 이것은 신통대길이라는 이름은 또 신과 소통하면 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신통대길 길놀이라는 이름으로 영신행차를 좀 더 풍성하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축제의 마당으로 만드는 것이 신통대길 길놀이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녁 8시경부터 당시 영신행차가 시작이 됐는데 조금 전에 지나갔죠. 시내를 도는 가장 행렬이 앞서 지나갔습니다. 먼저 가장 앞에 보였던 게 바로 신목이죠, 위원장님. 네, 지금 이제 신목 행렬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죠? 아마 신목 행렬은 지금 경강로와 금속로를 지금 거쳐서 지금 들어오고 네, 지금 입구에 들어와 있죠. 네. 저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레드카펫에 들어올 겁니다. 자, 이번에는 신목을 처음으로 맞이하는 마을이잖아요. 성산면 분들이 등장을 해주셨네요. 성산면도 자랑거리가 많아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신을 맞이하는 마을이라는 것 때문에 횃불놀이를 이제 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용물달기라는 오래된 또 놀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자랑하는데 원래 용물달기의 용은 굉장히 조금해서 이렇게 손으로 끄는 정도의 그런 그래요? 작은 건데 여기는 이제 축제니까 이제 불도 이렇게 하는 큰 용을 만들어서 우리가 용물달기의 마을이다 하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마 보남 이동이 가장 좀 오래된 주제를 가지고 가장 좀 세련되게 그렇게 지금 발전해온 아주 어쩌면 신통대길 길놀이의 상징적인 동네이기도 합니다. 뭔가 이 강릉 단오제를 축하하는 의미가 굉장히 큰 퍼포먼스 같다는 호남 느낌이 듭니다. 이동은 사실 전통 그대로 전통적인 농악이라든가 뭐 그대로 옷 복색도 차려입고 봉화를 올리는 장면 이런 걸 하면서 드론까지 나왔네요. 예. 강릉 단오제 신통대길 길놀이는 2011년 시작하여 현재 1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매해 조금씩 변화를 추구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말을 하고 싶습니다. 강릉시 21개 읍, 면, 동 주민들이 출연하여 준비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는데요. 각 마을의 상징이나 이야기를 소품으로 표현, 춤과 노래로 전달하는 부분이 좋았고 강릉시 공무원 200여 명이 참여하여 마지막을 강릉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것도 좋았습니다.